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다는 건 2차식이라는 이야기이고요. 부등식이라는 얘기는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2차 부등식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한쪽으로 이항을 하고 나서 살펴봐야 하거든요. 교과서 98쪽의 설명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한쪽으로 다 넘겼을 때 지울 걸 다 지우고 나서도 2차식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정리했을 때 좌변이 미지수 x에 대한 2차식이 되는 부등식을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요런 꼴, 요런 꼴, 요런 꼴, 요런 꼴이 있는데요. 부등호의 표현은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런 꼴 모두 다 합쳐서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랑 비교되는 건 등호로 연결된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와 다르게 부등호로 연결된 것들을 부등식이라고 부른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부등식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2차 함수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2차 부등식의 해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는요.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 모양이 달랐던 거 기억하시죠? 네,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형태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먼저 보면요. 함수의 그 값이 전부 다 0보다 크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x축 위에 있는 걸 얘기해요. 자, y값이 0보다 큰 범위, 이쪽 범위. 그래서 0보다 큰 범위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이 과연 뭐부터 뭐까지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y값이, 즉 함수값이 0보다 큰 쪽에 해당하는 x값은 이쪽이거나 이쪽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답을 양쪽으로 나눠서 쓰셔야 되고요. 자, 함수의 값이 0보다 작은 쪽은 이쪽이죠. 자, 그래서 요 사이에 해당하는 값을 답으로 쓰셔야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이하는지를 쌤이 찬찬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방정식이랑도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판별식 열심히 외웠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판별식 D 어떻게 썼었죠? 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였던 거 기억하시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였습니다. 요 점을 알파, 요 점을 베타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잘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함수 전체의 값이 0보다 크기를 바란다면 여기인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를 쓸 때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해를 쓸 때는 x를 기준으로 쓰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때 0보다 크고요. 선생님 그러면 크거나 같다는 어떻게 하나요? 같다에 해당하는 점이 바로 이 알파점과 베타점이죠. 그래서 거기에 등호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시하시면 크거나 같은 점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반대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알파와 베타 사이, 여기는 x축보다 이 함수값이 모두 다 아래쪽에 있죠. 그래프가 x축의 아래쪽에 있다는 건 함수값 y가 0보다 작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y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수식 전체를 계산한 값이었으니까 요 수식 전체가 0보다 작은 것의 해는 알파와 베타 사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알파와 베타 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역시 이 알파점과 베타점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여부인 거 아시죠?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판별식이 그럼 0보다 큰 경우가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네, 맞아요.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는 알겠고요. 판별식이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판별식이 0인 경우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나시죠? 축이랑 이렇게 한 점에서 스치듯이 만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요 점을 그럼 알파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파랑 베타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걸 우리는 중근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근 두 개가 중복돼서 겹친다. 중근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큰 쪽을 한번 구해보래요. 0보다 큰 쪽, 여기랑 여기. 어디만 0보이랑 딱 똑같냐면요. 여기 알파에 해당하는 점만 0이랑 딱 똑같아요. 그래서 0보다 큰 거를 고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알파만 뺀 모든 실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답을 쓰실 때는 뭐 좌우로 나눠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선생님 어떻게 하죠? 이제 이 알파 값도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은요? 0보다 작은 쪽에, 다시 말하면 X축 아래쪽에 그래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해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0이랑 같은 경우가 여기 딱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x는 알파인 경우만 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작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래프 모양 어떻게 생겼었죠? 맞아요. X축이랑 단 한 점에서도 만나지 않고 이렇게 둥둥둥둥 떴었던 거 기억하시죠?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실근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 이럴 때 이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큰 쪽은 이거 모두 다 0보다 크죠? 그래서 모든 실수가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맞아요. 모든 실수. 라고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것도 뭐 모든 실수죠. 사실 정확하게는 0보다 크지만 크거나 같은 범위에도 모두 다 들어가니까 모든 실수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모두 다 0보다 크니까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 그러면 선생님,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요? 뭐 같은 거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 내용이 교과서에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리뷰한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었으니까 예제 1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의 문제를 보시면 1번과 2번의 식이 똑같죠? 오호라. 자, 지금 우리가 궁금한 녀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녀석이구나. 자, 얘를 여러분 인수분해 하실 수 있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 0 되는 점이 3이랑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지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 눈치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이 그래프를 그렸다면 사실 다 푼 거나 다름없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함수가 0보다 큰 범위를 일단 찾고 싶습니다. 자, 0보다 큰 범위는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뻥 뚫어서 이렇게 함수값이 x축 위에 있는 경우 x축 위로 쭉쭉 올라가서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x값은 어때요? 맞아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면 되겠죠.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디를 생각해 볼 거냐면,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원해요. 맞아요. 그러면 x축 아래쪽인 거죠. 근데 작거나 같아도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포함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답을 어떻게 쓰면 된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실제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말고 판별식이 0이랑 같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의 예시도 예제 2번과 3번을 이용해서 계속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을 다시 보시면요. 예제 2번에 나온 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호라. 요것도 딱 하나의 식이네요. 그럼 요 식에 대한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수분해를 해보면 x-1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그래프는 x축을 스치듯이 지나가는 요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요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함수값이 0보다 크길 바래요. 자, 0이랑 딱 같아지는 점이 1인데 그것 빼고 나머지 다 0보다 큰 거 보이시죠? 전부 다 x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어떻게 쓰면 된다? 맞아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길 바라냐면 이 값이 이 전체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길 바래요. 자, 작다는 얘기는 x축 아래에 있다는 얘기인데 x축 아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네, 같은 거 x가 1인 경우 그래서 이번의 답은 x는 1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 3번을 한번 해결해보고 끝내는 것으로 할게요. 자, 예제 3번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한테 관심 있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함수를 일단 그려봐야겠구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맞아요. 이거 인수분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을 잠시 생각해 볼게요.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생각해 보시면 반의 제곱은 4 빼기 ac 5.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아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실근이 없는 형태인가요? 맞습니다. 자, 실근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이냐면 x축을 기준으로 x축과 한 점에서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둥실둥실 떠있는 그래프의 상태를 말해요. 자, 그럼 이런 둥실둥실 떠있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한번 보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0보다 크길 바란대요. 자, 이거 0보다 다 큰 거 아닙니까? 네, 모두 다 x축 위에 있으니까 0보다 다 커요. 그래서 우린 답을 뭐라고 쓰면 된다? 맞아요. 모든 실수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원하는 건 뭐예요? 0보다 작거나 같길 바래요. 자,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x축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x축 아래에 있는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전체적인 상황 이해하고 수업 시간에 다양한 예시를 또 풀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